안녕하세요.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입니다. 오늘은 LG에서 신형 모니터가 나왔죠. 277UQ850W라는 모니터가 작년 말에 출시가 됐는데요. 자, 이 모니터의 스펙을 제가 살펴보니까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감상하기 위한 모니터 색상 교정 방법,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급의 모니터는 공장에서 제조가 될 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니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방송, 사진 분야 각 분야마다 올바른 컬러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기준이 다르니까 보여지는 컬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모니터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또 밝기가 달라지면 컬러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PC를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모니터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표현하는 모니터인데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만든 모니터를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사용을 해야 그 분야의 사람들, 내 동료들과 같은 컬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컬러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급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모니터 한 대만 사용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하거나 세 대를 연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일반 문서용 모니터가 아니라서 컬러를 보는 분들께서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 모니터 간의 색 편차도 디자이너나 사진가에게는 또는 영상 편집가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LG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또 OSD 메뉴를 통해서도 색상 조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정하시는 분이 컬러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와 같은 장비로 올바른 컬러를 확보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LG 277UQ850W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감상하기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먼저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니터와 PC가 캘리브레이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즉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모니터 구입하시면 USB-C 케이블이 양쪽이 다 C인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모니터와 PC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색상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즉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니터를 색상 교정하는 장비, 이런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와 같은 이런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센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LG전자 인증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모니터가 나오는데요. 이 모니터를 이 LG전자 인증점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를 대여 받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신다면 올바른 컬러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고 또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LG전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나오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고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 놓으시면 왼쪽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이 카테고리를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모델명 검색하는 란이 나오죠. 여기에 모니터 뒤에 있는 모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 6Q 850 W까지 입력하면 안 나오고요. W를 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276Q 850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딱 눌러주시면 뭐 퀵 설치 가이드, 제품 사용 설명서와 함께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고 해서 맥용이 있고 또 윈도우용도 있습니다. 뭐 윈도우 11용, 윈도우 10용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이렇게 폴더를 열어보면 설치 파일이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설치했더니 바탕화면에 이렇게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는 아이콘이 생겼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 제가 이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이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요. LG에서 뭐하러 이렇게 그 어려운 기술을 적용한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를 내놓는지 이 프로그램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기능을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아놓는 건 누구나 다 모아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리고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하고는 좀 바뀌었네요. 이제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는 LG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어떤 기준으로 색 교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영상 모드를 클릭을 해봤더니 캘리브레이션 색 보정이라고 되어 있고 sRGB, P3-D65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캘리브레이션 색 보정을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색 영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네이티브, 요거는 이 모니터가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나는 100% 다 쓰겠다 이런 거고요. sRGB는 사진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BT709 색공간은 HDTV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P3-D65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추가해 놓은 건데 요거는 패스. 자, BT2020이라고 있죠. UHD 방송 규약이고요. 매뉴얼은 뭐냐면 이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뉴얼을 딱 누르게 되면은요, 갑자기 삼각형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 색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에뮬레이션, 즉 쥐락펴락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DCI P3라는 게 이제 이 모니터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DCI P3 색공간은 미국 디지털 영화 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공간이죠. 그리고 애플의 모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 DCI P3라는 색공간에 딱 고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 아이맥, 맥북 프로 다 이 색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애플 제품이랑 컬러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CI P3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U가 있죠. 요거는 유럽 방송 규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뭐가 없죠? 자, 제가 볼 때는 사진 분야에서 또 쓰고 있는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프로파일 열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열기창이 뜨죠. 그리고 어도비 RGB 1998.ICC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목록에 추가됩니다. 요게 괜찮은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또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참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전 모델에서 이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를 소개하면서 이 색 영역을 이거 선택은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나는 어떤 색공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색공간을 선택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sRGB 색공간은 여러분들의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웹일 때, 웹에서 내 작품은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sRGB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죠? 이런 유튜브 채널 하실 때는 뭐 BT709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CI P3는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나는 애플 제품과 컬러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DCI P3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어도비 RGB는 여러분들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출력이다라고 할 때는 어도비 RGB 색공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프린터는 sRGB보다는 조금 더 색 표현력이 좋고 어도비 RGB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어도비 RGB 색공간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터에서 최대 성능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출력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라고 할 때는 꼭 전화하셔서 색공간을 어떤 걸 쓰면 됩니까? 라고 문의해 주시면 어떤 곳은 어도비 RGB 또는 어떤 곳은 sRGB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즉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색공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안내에다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뭘 선택할 거냐면 애플 제품과 컬러 매칭을 위해서 DCI P3라는 색공간을 선택하겠습니다. DCI P3라는 색공간을 선택했더니 앞서 보여드렸던 sRGB보다는 더 색공간이 넓어졌죠. 자, 이렇게 넓어졌죠. 자, 이왕 이거 하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sRGB를 딱 눌렀더니 삼각형 작죠. 그리고 어도비 RGB를 눌렀더니 굉장히 넓어지죠. 이 녹색에 있는 부분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sRGB와 어도비 RGB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P3는 어떻게 다를까 볼까요? 이거를 딱 눌렀더니 어도비 RGB랑은 비슷한데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뚱 돼 있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 색공간을 잘 선택하셔야만 하는데요. 동일한 컬러도 색공간이 달라지면 다른 컬러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정해진 색공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우선 저는 DCI P3 색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자동으로 밝기, 색온도, 감마가 결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DCI P3는 밝기는 101델라로 교정해야 하고 색온도는 6500켈빈이고 감마라는 것은 2.6이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DCI P3를 반드시 이 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값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기가 101달러인 거, 즉 DCI P3는 영화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라 어두운 곳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밝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니터를 밝은 곳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밝기를 160칸델라로 이렇게 제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표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사용할 때 좋았던 세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60칸델라로 일단 교정하십시오. 두 번째, 색온도는 6500켈빈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감마는 2.2 감마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160칸델라로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모니터, 애플 모니터하고 좀 밝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얘를 이렇게 스크롤바를 올려서 밝기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160칸델라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저는 160칸델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행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 센서를 PC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부분도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캘리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중간에 얘를 끼면 인식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인식이 됩니다. 바로. 버그였는데 LG 엔지니어들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측기가 자동으로 스파이더 X라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실행 버튼을 딱 눌렀더니 자, 이런 게 나오죠. 왼쪽에 캘리브레이션 단계가 나오고 계측기를 여기에 위치시키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를 이렇게 캡을 열어서 덮개를 열어가지고요 쭉 당기면 얘가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파이더와 모니터 사이에 틈새가 없어야 돼요. 이 틈새로 빛이 들어가면 정확한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가 거미처럼 모니터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뒤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먼저 계측기 센서 위치 확인 단계가 지금 체크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은요,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컬러들이 막 표현이 되면서 그 컬러를 스파이더가 계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정한 값대로 이 모니터의 색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를 모니터에서 이렇게 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떼셔서 놓고, 자, 이제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가 친절하게도 우리 목표 값과 결과 값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밝기는 160 칸델라로 하기로 했는데 159 칸델라, 1 칸델라밖에 차이가 안 났죠? 이게 아주 잘 된 겁니다. 색온도는 6500 켈빈, 4 칸델라 정도 차이가 나는 6496 켈빈으로 교정이 됐고요. 감마는 2.2 하기로 했는데 2.21, 소수점 두 자리에서 1, 단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센서의 정확도가 좋아야 이렇게 교정도 정확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교정 전과 교정 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색감은 조금 더 크게 큰 이미지에서 색감을 확인할 수 있게 좀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교정 전을 누르면 이제 교정 전의 색감, 그리고 교정 후를 딱 누르면 교정 후의 색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정 전 색감이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까요? 확인은 되실까 모르겠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봤더니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검사가 뭘까? 제가 지난번에는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검사는 현재 이 모니터의 컬러가 잘 맞고 있냐, 잘 표현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주는 기능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이 모니터의 컬러 검사해 볼게요. 검사 버튼을 딱 눌러주면 한 번 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스파이더를 한 번 더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틈새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 검사니까 모니터보다 주변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검사하려는 영상 모드를 선택하세요 라는 게 있죠. 영상 모드를 한번 눌러 볼게요. 뭐가 없네. 요거는 뭐가 없죠? 왜 없지? 자, 그냥 한번 다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상 모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계측 센서 위치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측정을 하고 결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위치 확인하고 있죠? 저도 이 기능은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LG가 이 정도로 만드는 거면 진짜 응원해주고 싶다. 자, 검증 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스파이더를 다시 원위치 해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 결과가 났어요. 즉, 지금 이 모니터가 잘 교정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화면인 거죠. 자, 왼쪽에 색 여기 나오고 있고요. 감마 커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마 커브는 이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거나 또는
아무튼 뭐가 이상하면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라 S자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이 이쁘게 잘 빠졌죠? 목표 밝기 색온도 감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과 결과가 있고 그 편차가 몇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아래를 좀 볼게요. 중요한 거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 델타 E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델타 E라는 거는 기준 컬러가 있고요. 이 기준 컬러를 LG 모니터에 딱 출력을 시켰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준 컬러가 그대로 나오면 정확한 거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즉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 컬러와 모니터에 보여지는 컬러가 달라. 그러면 지금 모니터가 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즉, 이 델타 E라는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모니터가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델타 E 3 이하는 사람이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대부분 델타 E 3 이하로 제조가 되는데요. 이 LG의 276Q850W 모니터는 제조될 때는 3 이상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요, 평균 델타 E가 1.24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컬러 정확도를 갖게 된 겁니다. 자, 밑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레이 스케일은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평평하게, 막대 그래프가 막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많이 내려가거나 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 개별 컬러에 대한 컬러 정확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대부분이 보면 요 2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죠. 즉, 정확도가 2 이하이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뭐 민감하신 분은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보셔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를 살펴보니 이 모니터는 색상 정확도 델타 E가 1.24로 매우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LG 276Q850W는 60만 원대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가 제조될 때 색상 정확도 델타 E는 약간의 편차가 있는 3 이상이지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1.24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관적인 UI 덕분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검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 색 교정이 잘 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 디스플레이의 기본 색공간인 DCI P3 색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맥과 이 모니터를 함께 나란히 사용하신다면 컬러 매칭도 가능해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을 위해 이 모니터를 대여해 주신 LG전자 인증점에게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